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훈련 비행을 위해 이륙하려던 미 공군 소속의 훈련기 2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훈련도 아닌 일상적인 훈련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군은 이를 작은 사고라며 은폐하며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나 수군대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추락 사고를 일으킨 훈련기가 이전에도 말썽을 일으킨 익숙한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미국 내에서만 무려 7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중 한 건은 활주로에서 이륙하려다가 동체가 뒤틀리면서 활주로를 이탈했고 훈련 도중 컴프레셔가 정지돼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기종은 미국이 462대나 보유 중인 T-38 텔론이었는데요. 미 공군의 50년 이상 된 노후 훈련기죠. 우리나라도 1999년에 이 기종을 도입했다가 2009년 미국에 모두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기체 결함인지 노후화 탓인지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탓에 미 공군은 훈련기 교체를 서두르게 되는데요. 신형 훈련기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입찰이 2018년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바로 2018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공동으로 개발한 T-50과 미국의 보잉사와 스웨덴의 사브사가 연대해 입찰에 참여했던 10조 원의 신규 고등 훈련기 개발 건입니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보잉사의 T-7A 레드호크 때문에 고배를 마셨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보잉사가 수주한 요인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낮은 입찰가였거든요. 최저 가격이라 볼 수 있는 92억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변인이 놀라울 정도로 낮았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미 공군 차세대 훈련기 사업을 수주할 기회는 안타깝게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최근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기존의 훈련기는 노후화되어 안전이 걱정되는 데다 보잉사가 개발 중인 전투기는 2023년 이후에나 인도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군은 서둘러 한국에 연락을 취합니다. 한국산 고등 훈련기 T-50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콕 집어 한국에 먼저 러브콜을 보내온 미 공군. 그들이 추진하는 차기 조종사 양성 사업. RFX를 위한 제트 훈련기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대당 공급 가격 250억 원에 총 8대를 요청해 온 겁니다. 총 2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10조 원 물량과 비교하면 작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계약이 확정되기만 하면 추가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RFX 사업이 초기라서 발주 물량이 적지만 이게 본격화되면 놀랄 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 공군 내 고급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의 수요는 늘 모자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T-7A로 조종사 훈련을 진행할 수 없으니 이미 성능이 입증된 모델을 선택해 훈련용으로 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카이의 임차 임대 가능 여부를 물었던 미 공군의 절차와 예산 등을 이유로 경쟁 입찰로 바꿨는데요. 2018년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도 포함되어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능과 장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의 T-50이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우선 미 공군은 애초에 사업 참가 요건에 레이더 장착을 내걸었는데요. 이 사항이 불가능한 레오나르도의 M346은 사실상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카이의 T-50A는 로키드 마틴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을 원형으로 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운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고요. 이처럼 선정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카이는 차근차근 입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공군기는 서방권 군용 항공기의 표준으로 손꼽힙니다. 미 공군 사용 기종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 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수출도 용이하게 진행되죠. 더군다나 세계 1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 공군이 운영한다는 사실이 일종의 보증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입찰 소식은 여러모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미국은 자국 방위산업체며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보잉사를 임차 사업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까요? 업계에 따르면 보잉사 때문에 미 공군이 꽤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잉사의 T-7A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보잉사는 미국 정부에 6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7조 5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애초 입찰가를 예상 사업비의 77% 이하로 낮춰 써낸 데다 기존의 사업들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T7A는 시험 기체가 적어도 고속 비행까지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양산까지 거쳐야 할 단계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잉사의 기체에서 발견되는 고질적인 기술 문제들입니다. 미국 덴버에서 항공기 엔진이 부서져 민가에 떨어진 기가 막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보잉사의 777 항공기였습니다. 비행 도중에 티타늄으로 된 날개 2개가 부러졌고 다른 날개도 훼손된 채 민가를 덮친 건데요. 엔진 결함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사고가 난 보잉 777 항공기 128대 운항 중단을 명령했는데요. 737 모델에서도 전기적 결함이 발견되어 100여 대의 비행기가 운항을 중지하고 수리를 해야 했죠. 미국의 제2순위 방위산업체이자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던 순간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국 연방항공청도 혼쭐이 났습니다. 기체 안전평가를 자금과 인력 부족의 이유로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측에서 자체 실시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죠. 경쟁사인 에어버스의 차세대 A320 기체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게 효율을 높인 탓에 이런 사달이 난 거로 짐작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 내 항공기 조종사들은 증언을 쏟아냈었습니다.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의 연합조종사협회 대변인인 데니스 타제는 새로운 기제인 737 맥스 훈련은 시뮬레이터 교육 없이 아이패드를 통해 1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보잉사를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 보상 및 소송까지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보잉사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평소 한국을 대상으로도 갑질을 일삼던 보잉사는 당시 이를 계기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궁지에 몰린 보잉사는 야심차게 미 공군 입찰에 참여해 수주에 성공했지만 지나친 저가 수주로 개발 작업이 순탄치 않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비슷한 기술 문제가 차세대 훈련기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걱정이 됩니다. 반면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부사장 마이클 그리즈월드마저 T-50은 로키드 마틴이 만든 미 공군의 주요 기종과 가장 비슷한 훈련기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우월할 뿐더러 성능 또한 다른 훈련기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며 칭찬을 늘어놓았는데요. T-50은 이미 인도네시아 공군과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의 수출에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죠.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무장 능력을 향상하고 항속거리를 확장하는 등 꾸준히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이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납품기한 엄수, 철저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이 완벽하게 이뤄져 도입한 국가들이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보잉사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크호스로 떠오른 카이가 이번에 미 공군과 계약을 진행하면 국산 전투기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첫 사례가 될 텐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몇십 년간 미국에서 전투기를 수입해서 쓰던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가 미국 영공을 날아다닌다는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